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 아침도 슬기로운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정강 정책에 이어서 당명을 새롭게 바꾼다고 하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브랜딩 전문가이기도 한 허은하 미래통합당 의원과 연결해서 알아보고요. 의사 국가시험 일주일 연기되고 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점을 비판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소셜미디어 운영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분만 판다 코너에서는 통합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못 떠나도 고! 세계 곳곳을 여행시켜주시는 박재영 PD의 브라질 소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화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꼭 끼어 뉴스. 자, 박철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현황 알아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 집계가 나왔는데요.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예, 2만 110명. 예. 네네. 신규 확진자가 163명으로 어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발생한 건데요. 네.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가 유입된 지 7개월여 만이고요. 225일 만입니다. 제가 날짜를 다 세봤더니 225일 만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이니까 자정까지 추가된 확진자가 오늘 오전쯤에 집계될 예정입니다. 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자, 그런데 어제 확진 판정 받은 사람 가운데 외교부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련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정부 서울청사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고요. 예.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교부 직원은 지난 24일까지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제주 38번 확진자가 방문한 서귀포시의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어제 오전 검체 검사를 받았고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직원과 같은 부서 소속 직원이었던 12명과 해당 층의 공무직원 1명 등 접촉 가능성이 큰 13명은 자택에서 대기 중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검체 검사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계속 힘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발원지라고 불리는 우한 쪽은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우한에서는 대규모 풀파티가 열려서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공연을 즐기는 모습 보도되기도 했었죠. 네. 코로나19 발병이 처음 보고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우한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고 자유롭게 시장 등 번잡한 곳을 활보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800여 곳도 일제히 개학해 140만 명이 등교를 할 예정입니다. 4개월 만에 개학인데요. 그렇다고 방역을 아예 내려놓는 건 아니고요. 개인 방역 용품을 완비하고 등교에 만전을 기하는 등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한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는요. 어제 신규 확진자가 해외 영유임으로만 17명 발생했을 뿐 지역 내 감염 사례는 보름째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죠. 정부가 원래 오늘 9월 첫날로 예정했었죠. 의사 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양보한 셈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해 9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의사고시가 강행돼서 만약에 결시자가 생기면 의사 면허증을 못 받는 학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험을 이제 밀집해서 보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배경에서 국시가 일주일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사 파업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임에 따라서 향후 협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전문의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네. 어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시험 일주일 연기에도 국시 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회는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 등 단체 행동은 국시 연기를 요청한 게 아니다 라면서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단체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행동을 할 때는 국민들한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런 어떤 뭐랄까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형 병원 전공의,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그러니까 거부한 의사들이 네. 전공의가 전체 인원의 84%에 달하죠. 네, 진료 예. 거부 전공의가 84%고요. 어제 예. 보건복지부가 집계를 했습니다. 예. 200개 전공의 수련기관 150여 개 곳 중에서 예. 전공의 현원 7,900명 정도가 되는데 예. 이 중에 6,600여 명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여율로 보면 83% 정도가 되고요. 예. 이렇게 8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정부는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 등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받기도 하고 지원 요청을 받기도 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고요. 전화로 접수할 수도 있고 중구 후암동에 가면 서울시티 타워 빌딩 18층에 가시면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의료 피해를 보거나 혹은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왜 이렇게 쉽네요? 일반 전화번호? 네, 예. 02-6210에 예. 0280에서 1번인데요. 예. 02-6210에 0280 예.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부가 예고한 대로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을 경찰에 고발했죠?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긴 10명을 지난 28일 오전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는 집단 거부에 대해서 지금 뭐 국시 연기가 자기의 대안은 아니었다라는 그 협회 측이 있었는데 이 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시 의사회 대강당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젊은 의사 파업에 대한 입장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자, 서울시가 마스크로 입만 가리거나 턱에 걸치는 일명 그 코를 내놓거나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뭐 턱스크라고 네, 하죠. 이것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턱스크도 예. 귀에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예. 입에 착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 지침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마스크를 약간 내려서 코를 보이게 하는 등의 착용법이 생기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한다고 하고요. 예. 실내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고 실외 같은 경우에는 집합, 모임, 행사 이런 장소들 또 사람 간의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곳은 반드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 마스크 쓸 거면 똑바로 제대로 써야겠습니다. 네, 근데 예외 사항이 좀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의무 착용 예외의 경우로는요. 일상적 사생활 공간, 그러니까 집에서는 가능하고요. 음식물 섭취할 때는 가능합니다. 또 일상적 사생활 공간이라고 했을 때 집에 있을 때 만약에 혼자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가족들과 같이 있다면 이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 뭐 식사나 간식, 술, 담배, 커피 하는 경우에는 잠깐 내려도 되는데 내렸다가 대화할 때는 다시 올려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있네요. 현재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일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또 숨진 경찰관이 또 예. 유가족들이 평소 고인의 뜻을 따라서 장기 기증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29일 밤 10시 40분 수원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원청교 사거리에서 먼저 1차로를 달리던 가해자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 여성 경찰관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피해 경찰관이 몰고 있던 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고 이때 마주오던 차량 2대에 2차 사고로 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고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어제 오전 9시쯤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사고를 낸 가해자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50여 분 뒤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달하는 0.149% 만취 상태였습니다. 예. 결국 사고의 원인이 음주 운전이었다는 것이 또 한 번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0.149%면 많이 마신 건데 술을. 네. 알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꽃게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이 최근 정강정책 바꾼 데 이어서 당명까지 바꾸는 상황입니다. 제1야당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부는지 브랜딩 전문가이기도 한 허은하 미래통합당 의원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결국 낙점된 이름이 국민의힘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뭐 한국의당, 뭐 위하다 다른 당명 후보들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선정된 이유 뭡니까? 네, 먼저 우리 당의 새로운 당명에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신 국민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당명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당명 개정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는 아니고 네. 중간에 뭐 코멘트 같은 거는 드렸었지만 또 당명이 공식적으로 공포된 것 또한 아닙니다. 예. 아직 절차적 과정은 좀 남아 있고요. 하지만 당의 일원이자 브랜드 전문가로서의 입장은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은 원초적이면서도 중의적인 표현을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초적, 중의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이란 단어는 네. 정치적으로는 가장 원초적인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 저희가 이제 힘들 때, 그러니까 아이가 물에 빠지거나 위협에 처했을 때 외치는 단 한마디가 엄마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거대 여당의 폭거에 맞서는 저희 당의 심정이 그만큼이나 절박하고 또 믿고 찾을 수 있는 대상이 국민뿐이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는 원초적인 것과 예. 중의적인 표현으로는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바로 국민의 힘이 되겠다라는 다짐적 의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힘이라는 명칭 속에 우리의 절박함과 절실함 그리고 저희의 지향점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당명 선정 과정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국당도 예. 있었고 한국의당, 위하다. 한국의당, 예. 위하다 예. 있었는데 네. 한 원외정당에서도 약식으로 선점한 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후보군 중에서 우리의 절실함과 지향점을 나타내기에는 국민의힘이 가장 적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예. 저도 사실은 새 당명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하지만 당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최선을 내놓은 후에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당명이 제시하는 지향점을 정치의 실체로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게 헌법 정신에도 잘 맞는 당명이다. 국민의힘이 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뜻입니까 이게? 온 국민이 다 아시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자체의 순수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자체가 바로 국민의 힘이고 정치 결사체인 정당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당명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불만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다시 또 의총 연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예. 네. 그렇죠. 이게 좀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낙점이 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 네. 여기서 다른 또 당명으로 또 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의총이 진행된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예. 현재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의원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보시는 스타일이십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제 진행했던 의총으로 결론을 내고 네. 이제 오늘 또 다른 이제 그 진행 절차를 밟고자 했었는데 예. 지속적으로 원내대표를 찾아가고 많은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당명뿐만 아니라 정강 정책에서도 그 전문가 집단 이게 상임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과 여러 가지 또 중진 의원들의 의견들을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약간 수정 보완이 되든 아니면 저희를 더 설득하거나 네. 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절차적인 것은 남아있다. 절차적 네. 과정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물론 뭐 오늘 원래는 상임 전국위원회하고 내일 전국위원회 통해 사실 당명 최종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여러 의원들 의견 다시 좀 수렴하고 경청하고 설득하는 네, 맞습니다. 이런 네. 과정으로서 오늘 의총이 마련되다 이렇게 네, 8시 반에. 8시 반에요. 오늘 아침 8시 네, 반에 네, 하시는 거죠. 진행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다른 당명이 있잖아요. 국민의당 네. 또 유사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의 그 새 예. 당명 공모에 예. 16,941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예. 가장 최고의 그 제안이 최고로 많이 된 제안이라고 하는데 예. 이 중에서 20%에 달하는 3,300여 건의 제안이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자 제1야당 당명에 국민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게 아닌가. 아, 네. 또한 100년 당명을 위한 작업에 단순히 합당만을 좀 염두에 두고 장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안철수 대표께서도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더 좀 거세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네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17년 전에 몸담았던 시민단체 이름과 똑같다. 그래서 이건 뭐 네. 이거는 이름 훔치기다. 이렇게 사실 비난을 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네. 비난.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어떤 반박 또는 뭐 해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가 연인들끼리 네. 헤어진 연인이 네. 다른 사람 만난다고 횡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좀 옹졸하다라고 네. 들렸습니다. 옹졸하다. 국민이란 예. 단어, 네. 국민이란 단어와 국민의 힘이라는 명칭을 네. 17년 전에 사용했었다는 그런 생떼로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유치하고 좀 또 오만하게 들렸습니다, 제게는. 네. 그래서 국민들이 176석 거대 여당 네. 더불어민주당에 좀 실망하고 그러한 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오만함 때문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정치의 품격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중진 의원에게 초선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비판은 옹졸하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비판에는 이제 176석 거대 여당의 오만함까지 느껴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정강 정책 바꾸고 또 이제 당명까지 새롭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통합당. 자, 이런 네. 지금의 변화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을까요? 새롭게 발표된 우리 당 정강 정책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것, 사연인에 대한 추진, 교육평등, 부동산 공급 확대, 금융규제 완화, 여러 가지 담겨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국민들께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당면과 마찬가지로 의총에서 의원 간 이견과 우려 등이 분출이 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지속되고 있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 자체가 바로 긍정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정강 정책에 담긴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말이 아니라 실천.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더 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미지 전문가이십니다. 거 의원께서. 네네. 자, 그러면은 정말 어떤 이미지 전략 전문가로서 현재 통합당 이미지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뭐 개선하고 싶으시고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미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처럼 예. 서로에 대한 의견도 서로 잘 경청하고 수렴하고 협치하고 있고요. 예. 네, 이러한 모습들을 근데 국민들이 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모습들 그리고 달라지는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이제 느끼실 수 있도록 예. 하는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미지라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도 국민이 그냥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느끼기에도 이제 미래통합당이 정말 변했구나. 그리고 반성했구나.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실 수 있도록 네. 지속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예. 서로의 의견들을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만 바라보고 네. 국민의 눈높이 맞추는데 아주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이미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자, 새로운 당명으로 이제 선택된 이 국민의 힘 할 때 이 국민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시민단체가 쓰기도 했고요. 또 다른 당의 이름이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또 국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과거에 어떤 최소한 뭐 중도라든지 약간 좌측의 어떤 이를테면 어떤 세력을 어떤 응집시키고자 할 때 그때 쓰였던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강정책을 봐도요. 정강정책 1호가 또 경제민주화입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진보 진영의 의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봤을 때 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느냐 이런 뭐 네. 당내 뭐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내 의견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당명을 왜 그렇게 만들었고 정강 정책을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예.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당 측에서 이야기를 줬기 때문에 네.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아쉬운 이유도 있고 또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미지 전문가로서 생각했을 때는 시대 정신에 대한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명에서 힘이라는 키워드는 네. 요즘 시대의 키워드는 아니죠. 민주화 시대, 386, 586 시대에 좀 어울리는 올드한 운동권의 워드이고 네. 요즘 시대 정신은 오히려 소통과 화합이고 설득과 배려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당명에는 저희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가치가 그러니까 저희의 색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강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꼭 안에 그걸 담아야 되겠느냐라는 숙고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국민의 힘이라는 것에 원초적이고 중의적인 표현을 담아서 이 안에 숨어있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그 안에 담고자 노력했던 것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합당에서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식 경선으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시장 후보를 내겠다. 예. 어떤 그리고 흥행 효과도 노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좋은 방안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방식의 경선이란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예. 이와 같은 표현은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예. 그 이전에는 슈스케, 슈퍼스타 K 방식이다, 네네. 네. 나는 가수다 방식이다 등의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 그 정치권에서 그 방식이 없어서 공천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방식이 갖는 정신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서 방식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내년 재보선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방식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경선 방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예. 그걸 봤을 때 국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한 1시간 후쯤에 의총하는데 거기 나가서 네.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저도 예. 지속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는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우선은 네,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말씀들 이런 정도로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은하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의사들의 총파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서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의사 내부에서는 자,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강제적인 파업 동참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떤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명을 낸 의대생 모임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의 요청에 따라서 익명으로 이 인터뷰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의대생들 가운데 운영자 A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모임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 이 모임 구성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제시한 의료정책 개정안에 대해서 네.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이 그에 대한 반발로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단체 행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투쟁의 방향성에 의문을 가진, 그러나 전체주의적인 분위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던 의대생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한 몇 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구성원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어제 그 성명서를 내신 거죠? 자, 이 성명에 담긴 내용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먼저 어제 이제 시점 자체가 어제입니다. 이 성명을 내시게 되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저번 그 일요일에 예. 그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단체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잖아요. 예.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 단체 행동을 멈추고 이제 각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투쟁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자, 성명 내용을 좀 보면 비민주적인 의견 수렴 때문에 이 단체 행동은 정당성을 잃었다. 그리고 일방적인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의대생이기 때문에 주로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희가 그 단체 행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소속 학교, 학년, 학번 그리고 실명까지 기입을 했어야 됐는데, 예. 지금 의대생 사회 내에서 이미 이 단체 행동에 동참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다 공개하고 기명투표를 진행하는 건, 그 단체 행동을 찬성하지 않는 다른 의견이 제기될 여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예. 단체 행동을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사회적인 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표하면은 보통 기명 투표가 아니고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솔직한 어떤 의견을 사실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건데 특히 기명 투표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명 투표한 부분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의견이 제시될 그런 창구를 닫아버린 셈인 거니까 예, 일종의 네.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이 네. 단순히 찬성 반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예. 네. 찬성 참여율가 반- 뭐 네. 네네. 그 보통 우리가 저 찬반 의견 물을 때는 찬성 반대 이렇게 양쪽으로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했단 네, 말씀입니까? 보통은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예. 이번 그 설문조사에서는 네. 참여율과 무관하게 참여, 그리고 전 의대생 50% 이상 참여 시 동참, 전 의대생 70% 이상 참여 시 동참, 그리고 예. 참여 의향 없음, 이렇게 4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찬반 투표가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언뜻 듣기에는. 네, 그러니까 네.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선택지들 구성이었는데, 예. 실제로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뭐 50% 또는 70% 이상 참여 시 동참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네. 1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참한다. 네. 거기보다는 2번, 3번 그러니까 남들 뭐 50%나 70% 하면은 같이 한다. 이 부분에 많이 표를 찍었단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이제 의대협에서는 네. 그 선택지를 선택한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제 90% 이상이 단체 행동에 동참한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4개 일종의 뭐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1, 2, 3번 다 네네네. 총합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봤을 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가 찬성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좀 참여를 유도해서 예. 이렇게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항의 어떤 그러니까 그 선택지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의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는 예.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의 제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들어갔는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군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명 투표한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이 기명 투표한 부분 크게 봐서 그리고 네네. 이 선택지 4개인데 사실상 앞에 3개는 어떤 뭐랄까요 이제 이렇게 무조건 국시 거부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선택지였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또 이런 찬성 비율을 또 취합을 하면서 학번별로 이런 식으로 취합했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죠 아까요? 네. 그 개인 정보를 기입을 했었어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실시간 현황을 공유한다면서 각 네. 학교별로 학년별로 투표율하고 찬성자 비율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뭐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서로 찬성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걸로 의심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한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예. 참여율이 낮은 학교나 네네. 학년한테는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고 예. 또 SNS나 뭐 익명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그렇게 참여율이 낮은 학교와 학년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공연하게 비난했다? 그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참여율이 이거는 뭐 의대협 차원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개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 대세에 따르지 않는 그런 학교나 학년이 보이면 이제 좀 압박을 하는 거죠. 너네는 왜 참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뉘앙스의 네네. 네, 좀 비난을 공공연하게 온라인상에서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전체주의적인 어떤 결정 과정이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부분들 지적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국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좀 정부가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국가고시를 지금 연기한 명분이 코로나라고 네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본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실기 시험을 볼 때는 그 수험생도 참여를 하고 감독하는 교수님, 채점하는 교수님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환자 역할을 하는 표준화 환자라는 분들도 이제 그 의사가 아닌 외부의 분들이 이제 섭외가 돼서 참여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진료를 하는 시험을 보게 되는 거라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한 게 맞는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어떤 가능성이든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한 발짝 뒤로 양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여론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업하는 의사들한테 호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게 재접수 이거 해서 뭐 구제하는 거 반대한다.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36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국민청원 나온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예. 우리 이 단체 행동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실제 의료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점이 약간 반작용으로 이런 수치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이 의료계 어떤 뭐 투쟁, 뭐 총파업 이 상황에서 의료계 최약자다. 학생들, 인턴, 내지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투쟁의 최전선에 동원돼 있다. 이런 비판도 하셨죠. 네네. 이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지금 사태를 의약분업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예.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좀 잃을 것이 많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동맹 휴학을 하든 국시 거부를 하든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을 손해를 보는 그런 선택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전공의들도 병원에서는 수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입장인데 지금 최전선에 나서서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보다 더 연차가 있으신 네네. 그런 분들의 행동이 너무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젊은 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지금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렇게 반대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좀 두렵진 않으십니까? 예. 두렵죠. 그래서 지금 인터뷰도 익명으로 요청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이 활동도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반동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어서 네네. 많이 두렵긴 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목소리를 내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민주사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만연상황 당하고 반동으로 몰리는 건 정상적이지 않죠. 네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익명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동참하는 분들도 늘어나고는 있죠. 네.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서 저희가 네. 원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지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와 생각이 비슷한 전공의 선생님들도 좀 모이게 돼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 이름을 새로 바꿔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에서 예.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을 바꾸셨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른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다행입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이 이름 바꿨죠. 자, SNS 운영자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는 경제방 뉴스 그리고 한 분만 판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